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무당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것을 무속이라 하고, 종교와 다른 것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처럼 조직과 경전, 유일신이 존재하는 체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당이 섬기는 신은 다양해서 한국의 무속은 무당이라는 인간에 의해 전승되어 온 민족 신앙의 형태로 체계 없이 믿음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 자연과 천재지변에 대한 인간의 경외심으로 제사가 시작됐고, 하늘과 통한다는 뜻으로 상을 차리고 하늘을 향해서 춤을 추는 행사가 구세의 형태가 되었는데, 무당은 천민으로 취급됐지만 왕실의 안전이나 기우제를 지내게 하며 왕실에서도 무당은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선녀보살, 애기동자, 도령, 할매 등 무당이 모시는 신은 다양한데, 해와 달과 별인 천신, 성왕신과 산신인 토지신, 역사 속의 영웅인 최영장군, 이순신 장군 등 조상신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 백, 귀로 변한다고 믿어 혼은 하늘에게 돌아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가며 귀는 공중에 떠돈다는 것인데, 굿과 제사는 귀와 백을 위로하는 의식입니다. 일상 속 무속은 미신으로 여겨지지만 공인중개사는 과거에 복덕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결혼 등 집안의 대소사를 치를 때에도 태기를 했으며, 매년 띠에 해당하는 12지신 모습의 제품들이나 광고를 보면서 현대인들의 무속에 대한 믿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다만 무속이 미신이라기보다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민속 전통으로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작년 9월 추석에 개봉되었던 한국영화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입니다. 대대로 마을을 지켜온 당주집 장손이지만 정작 귀신은 믿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온갖 사건을 해결해온 가짜 퇴마사 천박사에게 어느 날 귀신을 보는 의뢰인 유경이 찾아와 퇴마 수임료가 1억 원이라는 거절하기 힘든 제안을 합니다. 천박사는 파트너 인배와 함께 유경의 집으로 가게 되어 그곳에서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자신과 얽혀있는 부적인 설경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귀신을 믿지 않는 가짜 퇴마사에게 일어나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수 범진이 부르는 인사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돌아서는 너를 보면 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슬퍼하기엔 짧았던 나의 해는 저물어 갔네. 지나치는 모진 기억이 바람 따라 흩어질 때면 아무 일도 없듯이 보내주려 해. 아픈 마음이 남지 않도록 한영 멀어지는 나의 하루야. 빛나지 못한 나의 별들아,
수 없었고 슬퍼하기엔 짧았던 나의 해는 저물어갔네. 돌이킬 수 없는 추억이 바람 따라 흩어질 때면 아무 일도 없듯이 보내주려 해. 아픈 마음이 남지 않도록 한명 멀어지는 나의 하루야. 빛나지 못한 나의 별들아, 참 아껴왔던 말 이제서야 잘 지내 인사를 보낼게. 잘 지내 인사를 보낼게. 설경은 귀신을 협박하고 잡아 가두기 위해 경문과 문양을 한지에 조각한 부적이다란 자막과 나레이션과 함께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어두운 굴 속에 한 아이를 찾으러 당주 무당인 할아버지가 들어오는데 손주인 아이는 바위에 묶여 있고 앉아서 기다리던 신령이 되기 위해 수련하고 있는 법사 범천과 마주합니다. 아이는 당주집 후계자로 당주인 할아버지가 구하러 온 것입니다. 장면이 바뀌어 할아버지의 꿈을 꾸고 깨어난 퇴마사 천박사 본명 천동식은 오랜만에 들어온 퇴마 의뢰를 수행하러 부잣집에 도착해 하늘천 TV의 동료 일명 강도령 강인배와 함께 집안을 둘러봅니다. 퇴마를 시작하기 전 방울을 흔들어 보지만 늘 그래왔듯이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원에 있던 돌장승을 지적하며 묫자리를 지키던 망주석이라며 그럴싸한 말을 의뢰인에게 하면서 동료 인배의 화려한 기술로 망부석의 앞길을 쫓는 가짜 퇴마의식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금두꺼비까지 챙겨오는 데 성공합니다. 동인방이란 골동품 가게 황 사장을 찾아온 천 박사는 금두꺼비를 넘기고 현금을 챙기는데 회사로 돌아오자 사무실에는 체납 독촉장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퇴마의식에 사용했던 반쪽으로 잘린 칠성검과 손목에 찼던 방울을 금고에 고이 넣어두는데 그리고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지도에 이번 의뢰지역인 평창동에 빨간 X 표시를 칩니다. 그동안 퇴마의식을 행했던 수많은 곳의 지도에 빨간 X표가 가득한데 인배가 천박사TV라는 곳에 나오는 게 아들 아니냐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있는 중에 천박사 퇴마연구소에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인배를 강도령으로 알아보고는 의뢰를 하려고 하자 천박사는 올해는 예약이 다 찼다면서 차림새와 외양만 보고 돈이 안 될 것 같은 오유경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당 1,000만이라 천박사 연구소라 들었다면서 유경이 선금으로 가방에서 5천만 원의 현금을 쏟아내며 일 끝내면 나머지 5천, 총 1억 원을 주겠다고 하자 전 박사는 바로 고객님이라 부르며 장소가 어디냐고 묻는데 유경이 말한 곳은 아직 가보지 않은 충북 괴천시였기에 의뢰를 바로 수락합니다. 가수 김나영이 부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나.
말을 하는 너 전혀 믿어지지가 않아. 지금 이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듯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 지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를 않아. 솔직하게 말해서 난 헤어질 자신이 없어. 괜찮은 척 웃으며 널 보내줄 자신이 없어. 네가 없는 날 하루도 생각한 적 없는데 나보다 나를 네가 더 잘 알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며 멀어져가는 너를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솔직하게 말해서 난 헤어질 자신이 없어. 괜찮은 척 웃으며 널 보내줄 자신이 없어. 네가 없는 날 하루도 생각한 적 없는데 나보다 나를 네가 더 잘 알면서 이별 앞에 서 있는 너의 눈에 비춰진 애써 웃는 내 모습이 나를 더욱 아프게만 해. 솔직하게 말할게, 나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나 없이 나 혼자서 지낼 자신이 난 없어. 네가 없는 내 하루도 견딜 수가 없는데 나보다 네가 먼저였던 날 나보다 나를 네가 더 잘 알면서 유경이 차를 따라 천박사와 인대가 충북 괴천으로 향하는 중 터널을 지나게 되는데 들어갔을 땐 맑았단 날씨가 터널의 밖으로 나가자 지나치게 자욱한 안개가 마을을 가득 메우고 있고 음산한 분위기의 이상한 날씨로 갑작스럽게 변합니다. 그런데 마을은 이삿짐을 나르는가 하면 초상집도 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유경의 집에 도착한 천 박사는 집을 둘러보며 퇴마 대상이 유경의 여동생임을 짐작합니다. 동생이 감금되어 있는 자물쇠를 풀고 문을 열자 두려움에 가득 찬 동생이 울먹이는데 이번에도 퇴마의식을 준비하기 전 방울을 흔들어 보지만 다행히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방울은 당주 무당인 할아버지가 물려준 것으로 진짜 귀신이 있으면 울리는 방울이었습니다. 괜찮다는 걸 안 천 박사는 가벼워진 마음으로 가짜 의식을 준비하고 유경이 사람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아냐고 얘기를 꺼내며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봐왔다고 합니다. 천 박사는 그런 것들은 다 퇴마하면 된다며 퇴마의식을 진행하는데 유경의 동생이 겁에 먹은 것처럼 보이자 안심시키기 위해서 손에 들고 있는 칠성검은 날이 들어가는 장난감 칼이며 유명한 무당이 쓰던 나쁜 귀신이 사람 몸에 있으면 울리는 방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며 방울을 흔들어 보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방울이 소리를 내자 당황한 천 박사가 다시 한번 방울을 흔들자 계속해서 울리고 이때부터 천 박사의 눈빛이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천 박사의 방울에는
구슬이 들어있지 않아 소리가 날 수 없었고 귀신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데 누구야 너라고 묻자 유경의 여동생은 니는 뭐냐 라며 주변 물건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유경의 동생의 빙의된 존재가 소리치자 방울이 쪼개져 버리고 전 박사 품에 있던 반쪽짜리 진짜 칠성검이 울기 시작하자 칠성검을 본 유경의 동생은 뒤로 묶여있던 손을 끊고 의자로 천 박사를 내리칩니다. 그리고 유경의 동생의 빙의된 존재가 나와 언니 유경에게 빙의하려 했지만 마치 보호막이라도 있는 듯 유경에게는 빙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경의 눈에 보이는 존재의 위치를 들은 천박사가 칠성검으로 내리치자 영혼이 소멸하고 이 모든 일을 원격에서 조종 중이던 원흉인 법사 범천의 죽통이 깨집니다. 다른 사람의 빙의를 해 몸을 조종하는 주술로 살아있는 사람의 손가락이 들어있고 주술이 깨지면 죽통이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천은 유경이 눈을 통해 정확히 자신의 얼굴을 봤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수 윤원이 부릅니다. 너를 떠나보낼 준비를 못했어. 헤어진 다음 날 실감이 안 났어. 네가 내 곁에 없단 사실이 믿을 수 없어서 믿기지 않아서 두 번 다시 너를 볼 수 없단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금방이라도 내게 올 것 같은데 우리 사랑했던 그때로 웃으며 다시 볼 것만 같은데 너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지 못했어. 왜 그렇게 우리 사랑 아프기만 한 걸까. 미칠 듯 사랑한 기억 그보다도 많이 아플 것 같아. 너와 나의 이야기처럼 오늘까지만 널 사랑할 거야. 금방이라도 내게 올 것 같은데 우리 사랑했던 그때로 웃으며 다시 올 것만 같은데 너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지 못했어. 왜 그렇게 우리 사랑 아프기만 한 걸까. 미칠 듯 사랑한 기억 그보다도 많이 아플 것 같아. 너와 나의 이야기처럼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후 전 박사가 돌아가는 도로 터널 위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를 보게 되는데 법사 범천의 행동대장인 활행이었고 근거지로 돌아가 전 박사와 인배는 돌아갔고 유경과 그녀의 동생만 남았다고 범천에게 보고하는데 범천의 부하인 활행이와 전바치는 유경의 특별한 눈을 찾기 위해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죽였고 유경의 눈을 갖게 되면 범천이 풀려나 자신들은 괴천시를 떠나게 될 것이고 과거 천박사가 사용한 칠성검 칼잡이를 범천이 옛날에 전부 죽였다는 얘기를 서로 나눕니다. 천박사는 돌아가던 중 차에서 내려 임대만 황 사장에게 보내고 황 사장에게 방울이 울렸다 전하라고 하는데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보고 정말 방울이 울린 걸 보고 황 사장은 천 박사에게 전화해 어디냐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오라고 하지만 천 박사는 한 식당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황 사장은 북을 챙기고 천 박사가 말한 장소로 향하는데 천 박사 할아버지는 성황당을 지키던 당주 무당이었고 천 박사는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귀신을 잡아놓는 설경 제작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당주무당이 되는 것에 관심이 없어 동생에게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박사의 동생이 사라지자 할아버지는 베개를 뒤져 부적을 발견하고 이 부적에 사흘 밤낮으로 구슬해 동생의 위치를 찾으려 했지만 부적의 결계가 걸려 있어 칠성검으로 결계를 부수고는 동굴로 손주를 찾아갔으나 범천에 의해 동생과 할아버지가 죽었고 천박사는 범천을 찾기 위해 스스로 선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범천은 유경의 눈을 갖기 위해 빙의 주술을 이용해 건장한 마을 이장의 몸으로 유경의 집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대화를 나누던 중 현관 등이 꺼지는 순간 유경이 전기 충격기로 공격하다 오히려 제압당하는데 그때 돌아온 천박사가 칠성검으로 사나의 머리를 치자 빙의가 풀리지만 다시 유경의 동생의 빙의에 배너로 납치해가고 범천은 많은 죽통을 준비해 벽을 뛰어넘고 삽으로 사람을 날려버리며 빙의가 되면 강한 괴력을 발휘하면서 천박사를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천박사의 칠성검에 의해 주술이 깨지며 죽통이 계속 소진됐고 도주하려는 천박사의 차를 놓치면서 죽이는 데 실패하자 화가 난 범천이 부하들에게 죽통 제작에 필요한 손가락을 누가 할 거냐면서 죽통을 전해주다 떨어뜨린 실수를 한 4월이 걸리자 겁에 질려 도망을 가보지만 활행이의 와이어에 목이 묶여 붙잡히고 범천의 빙의지술에 필요한 손가락을 자신이 잘라서 바칩니다. 가수 신예영이 부릅니다. 왜 우리 헤어져야 해. 이런 말 하기까지가 참 어려워서 그대를 보낼 준비가 되질 않아서 아프고 또 아파서 이젠 무뎌진 걸까 나의 욕심인가 봐 선한 말을 하는 게 너무 미안했어 그토록 바라고 또 바랬던 서로를 볼 수 없을까 봐 그랬나 봐 내가 헤어지고 나서야 궁금해진 말 우리 왜 헤어져야 해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한 번 더 내게 기회를 준다면 내가 더 노력할게
무사히 마을을 빠져나온 천 박사와 유경은 한 식당에서 황 사장을 만나 유경의 동생 베개에서 나온 부적으로 동생을 찾기 위해 대선 결과를 마쳤다는 천원 선녀 무당을 찾아가는데, 동생을 찾아주면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선녀 무당은 부적을 뜯다가는 역살 맞고 쓰러진다며 거절하지만 천 박사가 방향만이라도 찍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무당이 선녀와의 접신을 시작하는데 주변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며 유경의 눈에 정말 선녀가 내려오는 것이 보이고 서로 눈을 마주칩니다. 선녀가 무당에 빙의하자 방금 전까지 무당의 말투는 사라져버리고 선녀라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말과 태도로 변하는데, 그때 이들을 엿보고 있던 파리로 변한 범천의 부하 전바치가 선녀의 부채에 맞아 나가 떨어지고 천원 선녀는 사령, 생령, 신령까지 보는 유경의 눈을 범천이 탐낼만 하다면서 왜 유경의 눈에 집착하는지 말해줍니다. 신령이 되려는 범천은 영력이 출중한 무당을 사냥하고 있었는데 천 박사의 할아버지도 덫에 걸려 칼에 부상을 입었지만 설경과 칠성검으로 범천의 봉인을 시도했고, 하지만 범천이 설경의 사슬을 버티면서 칠성검이 반으로 부러져 절반만 설경에 꽂히자 동생을 데리고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경의 사슬에 묶여 칠성검을 뽑지 못해 범천은 설경을 반으로 쪼개며 나왔고 작두칼을 던져 천 박사의 할아버지를 죽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남아있는 설경과 칠성검 때문에 범천을 가두는 결계가 생기면서 북으로 적악산, 남으로 금악산인 괴천시 범위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설경은 찢거나 태운다고 없어지지 않고 없애기 위해선 부적이나 설경에 적힌 것을 뒤집어 읽어야 하며 뒤집힌 글자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경의 눈이었습니다. 유경이 집중해 부적을 바라보자 허공에 뒤집힌 글자들이 보이는데, 하지만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유경은 선녀가 바닥에 뿌레를 뿌리며 그냥 글이라고 하자 황 사장이 그 글자를 천천히 읽어 부적이 불타 사라지면서 동시에 범천의 부하 전바치의 오른팔 옷깃이 불타버립니다. 천 박사는 자신이 할아버지의 설경을 완성해 범천을 봉인하겠다고 하자 선녀는 범천은 이미 반은 귀신이라면서 영력이 출중한 할아버지도 실패한 일이라고 하는데, 천 박사는 칠성검과 유경의 눈이라면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자 선녀는 범천이 봉인해 놓은 설경의 반쪽 위치가 용월산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때 용월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범천도 전바치의 주술을 통해 알게 됩니다. 싱어송라이터 109 찬용이 부릅니다. 별이 되지 않아도 돼. 일이 하나도 안 풀리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 내가 나를 달랠 힘도 없고 공허하고 외로울 때 세상은 마음처럼 하나도 쉽지 않고 내 앞에 길이 막막해 보일 때 어제와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친 내가 보일 때 하늘을 바라봐 어두워도 괜찮아 빛나는 별을 찾지 않아도 돼 멍하니 바라봐 아무 생각
없이 빛나는 별이 되지 않아도 돼. 사람들의 위로 전혀 와닿지 않고 그냥 멋쩍게 웃어넘길 때 집에 가는 길에 고개 들 힘도 없지만 혼자 이겨내야 할 때 하늘을 바라봐. 어두워도 괜찮아. 빛나는 별을 찾지 않아도 돼. 멍하니 바라봐. 아무 생각 없이 빛나는 별이 되지 않아도 돼. 하늘을 바라봐. 어두워도 괜찮아. 빛나는 별을 찾지 않아도 돼. 멍하니 바라봐. 아무 생각 없이 빛나는 별이 되지 않아도 돼. 조금은 느리게 걸어가도 돼. 어두운 밤 인배의 조명탄으로 용월산을 밝히고 유경의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수상한 기운이 솟아나는 사당이 지어진 장소를 찾게 되는데, 그러나 그곳은 이미 범천이 함정을 준비해둔 뒤였고, 전 박사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자 검은 안개 같은 손들이 천 박사를 붙잡으려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천 박사는 문 앞에 도착해 사당문에 걸린 부적들과 밧줄을 칠성검으로 끊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당 안에서 천 박사는 범천의 주술로 인해 할아버지가 자신을 찌르는 환영을 보게 되지만, 이것이 범천이 주술로 보여준 환영임을 알고 천 박사가 할아버지를 칠성검으로 내려치자 환영이 풀리면서 반쪽이 된 설경을 찾아서 가지고 나옵니다. 선녀가 말해준 적악산과 금악산을 이은 선과 용월산과 할아버지가 죽은 강령터널을 이은 선을 그어 그 교차점에 범천이 있는 위치를 찾아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만든 부적을 이용해 만든 설경을 봉인한 사당이 무너지는 걸 목격한 활행이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범천 몰래 전바치와 도망을 치려다가 전바치가 배신을 하면서 범천에게 살해당합니다. 차를 타고 범천이 있는 곳으로 향하던 중 유경은 도로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홀령이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보지만 너무 늦었는지 뒤따라오던 인배와 황 사장의 차량은 범천의 부하 사월이와 충돌하면서 가드레일에 박혀버리고, 빙의된 마을의 이장이 갈고리를 천 박사와 유경이 탄 차에 거는 바람에 고장이 나고, 빙의된 범천의 부하들과 열심히 싸워보지만 결국 유경이 납치를 당해버립니다. 하지만 천 박사는 황 사장과 인배와 함께 부하들이 버리고 간 차량을 타고 범천의 본거지에 도착하는데, 납치되어 기둥에 묶인 유경은 혀가 잘린 채 쓰러진 활행이와 자신의 동생, 그리고 유경을 찾기 전 눈이 뽑힌 피해자들이 돌이 된 듯한 시체를 보게 됩니다. 유경은 범천과 직접 마주하고 그 시각 천 박사가 범천의 본거지 안으로 들어가면서
범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토굴 입구에 폭약을 설치해 유경과 그녀의 동생만 나오면 그냥 터트리라고 임배와 황 사장에게 말하고 들어갑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갈수록 칠성검이 강하게 울기 시작하고 드디어 천 박사도 처음으로 할아버지와 동생의 원수인 범천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수 박혜원이 부릅니다. 가장 찬란한 빛으로 쏟아지는 구름 뒤로 가리워진 햇살이 눈을 뜰 때 차디찬 꿈속을 헤매다 빛을 마주한 듯해 어느새 반짝인 것만 같아 어둠을 넘어선 그때 눈이 부시도록 내게 다가오는 뜨거운 햇살이 끝내 만들어져 너란 이름으로 나를 비춰줘 가장 찬란한 빛으로 쏟아지는 너 언젠가는 닿게 될 거라 믿었어 끝도 없는 시간 속을 달려 나게 기나긴 밤 수평선을 넘어와 결국 만나게 될 우리는 어떤 순간에라도 서로를 찾아낼 거야 시선의 끝엔 어둡기만 했던 내가 어느새 하얗게 물들어 흐리기만 했던 날이 너로 덮여 나를 비추며 분명히 반짝인 것만 같아 어둠을 넘어서 그때 눈이 부시도록 내게 다가오는 뜨거운 햇살이 끝내 만들어져 너란 이름으로 나를 비춰줘 가리워진 안개 넘어 선명해진 너 언젠가는 닿게 될 거라 믿었어 끝도 없는 시간 속을 달려나게 기나긴 밤 수평선을 넘어와 결국 만나게 될 우리는 어떤 순간에라도 서로를 찾아낼 거야 시선의 끝에 넌 나의 빛이 되고 난 너의 바다가 되어 채워져가 두렵지 않아 어떤 밤에도 나를 찾아줄 걸 알고 있어 내가 널 안아줄게 언젠가는 닿게 될 거라 믿었어 끝도 없는 시간 속을 달려나게 기나긴 밤 수평선을 넘어와 결국 만나게 될 우리는 어떤 순간에라도 서로를 찾아낼 거야 시선의 끝에 전 박사는 곧바로 범천과의 전투를 시작하지만 반쪽으로 잘린 칠성검으로는 무리였는지 싸움에 밀리기 시작하고 칠성검까지 놓치고 맙니다. 결국 계속 범천에게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었는데 그때 놀랍게도 갑자기 바닥에 떨어져 있던 칠성검이 부르르 떨다가 붉은 빛을 내더니 나라가 설경이 바닥에 박혀있는
나머지 반쪽의 칠성검과 다시 하나로 합쳐지고, 그리고 친절하게 완성된 칠성검 쪽으로 범천이 천박사를 던져준 덕분에 천박사가 하나 된 칠성검을 뽑아 쥐게 되고 전세는 역전됩니다. 천박사가 범천을 몰아세우는 데 성공하지만 방심한 탓에 작두칼에 복부를 찔리면서 천박사가 위기를 맞게 되고 죽기 일보 직전 황사장의 북소리와 인배가 들어와 쏜 조명탄에 눈이 부셔버린 범천은 천박사를 죽이는 데 실패합니다. 범천이 시야와 평형감각이 돌아왔을 때 혀가 잘려 쓰러져 있던 범천의 부하 화랭이가 정신을 차려 발목을 잡은 탓에 곧바로 추격하지 못하고 유경과 동생과 함께 굴을 빠져나가는 천박사가 달려가자 범천이 그 뒤를 따라오는데 유경이 스위치를 눌러 복약이 폭발해 굴이 무너지면서 범천은 토굴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온 나머지 설경의 반쪽을 불에 태워서 설경을 완전한 한 장으로 만들고 설경의 한가운데에 칠성검을 꽂자 설경의 빛이 전개되면서 범천을 봉인할 어마어마한 사슬이 우주 3차원 공간에서 나오며 곧바로 범천을 향해 날아가 도망가는 범천의 발목을 휘감습니다. 이번에도 범천은 설경의 사슬을 버티며 작두칼을 땅에 꽂고 빙의 주물에 손을 뻗어보지만 사슬은 범천의 온몸을 휘감으며 작두칼을 부러뜨린 뒤 더 강하게 조이는데 최후의 발악인 듯 온몸으로 설경의 사슬에 저항하지만 결국 영혼이 뽑히며 설경 안으로 봉인이 되고 맙니다. 이때 괴천시 마을의 대문에 붙어있던 부적들이 모두 불타면서 사라지고 봉인을 끝낸 설경은 스스로 다치면서 유경이 설경에 적힌 글자를 반대로 읽어 범천을 봉인해둔 설경이 불타며 소멸되어 버립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되고 얼마 후 헤어지기 전에 인배가 유경에게 하늘천 하이테크 심리 퇴마란 명함을 주면서 스카웃 제의를 하자 천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귀신을 믿지 않지만 귀신 같은 통찰력을 지닌 가짜 퇴마사 천동식은 대대로 마을을 지키는 당주집 장손이었지만 지금은 유튜브 퇴마 채널 하늘천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령이 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당의 영역을 사냥하는 이미 반은 귀신 상태인 법사 범천을 다시 설경 안에 가두기 위한 사투를 벌입니다. 유경은 빙의된 동생을 구하기 위해 천박사를 찾아와 퇴마 의뢰를 하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귀신들과 부적 그리고 결정적으로 설경의 글자까지 볼 수 있는 능력으로 법사 범천의 목표가 되어 쫓기는데 천박사의 하늘천TV의 기술 담당 파트너인 강인배 일명 강두령과 어릴 적부터 오랜 인연을 이어온 골동품점 사장 황사장의 도움으로 마을을 지키던 당지무당인 할아버지가 범천을 완전하게 설경에 가두지 못했던 임무를 결국은 수행하면서 천박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퇴마 작업을 완수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주연배우 강동원이 출연했던 전우치와 유사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다음 속편을 예고하는 듯한 엔딩으로 볼 때 후속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 천박사 퇴마연구소 설경의 비밀이었는데요. 후레시아의 웹툰 빙의를 원작으로 한 영화로 천박사의 방울은 원래 아버지가 물려주신 물건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귀신이 오면 알려주는 방울이라며 건네준 것이었고 영화에서 천박사는 이 방울로 귀신의 유무를 판단해
전기기술자 임배의 속임장치를 동원하여 가짜 퇴마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멜로망스가 부르는 피노키오의 노래 사랑과 우정 사이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머리를 쓸어 올리는 너의 모습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갈라놓는데 어디서부턴지 무엇 때문인지 작은 너의 손을 잡기도 난 두려워. 어차피 헤어짐을 아는 나에게 우리의 만남이 짧아도 미련은 없네. 누구도 널 대신 할 순 없지만 아닌 걸 미련일 뿐.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젠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사랑보다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아끼던 내가 미워지네.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젠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연인도 아닌 그렇게 친구도 아닌 어색한 사이가 싫어져 나는